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금방 내릴 것이라고 생각했던 금리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더니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집값이 고점 인식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더해지면서 서울 지역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믿지 않으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 다만 이 영상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가 올해 8월에는 11억 원대까지 상승하던 평균 거래 가격이었는데 지난 9월부터는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더니 이달 10월은 10억 선마저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의 자료를 보니까 10월에 거래된 525건의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10억 600만 원이었는데요. 아직 10월달이 며칠 남아있기 때문에 이달에 확정된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일단 500건이 넘는 이 매매 가격들의 평균 수치인 만큼 이 숫자는 의미가 있는 숫자다라고 봅니다.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9월달에는 10억 9천만 원 선을 지켰는데 이게 10월달 들어서 8.5%포인트 떨어지면서 아주 큰 폭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22년 집값 폭등기에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가 한 12억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2년 작년 하반기에 뚝 떨어졌죠. 8억 4천만 원 선이 평균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9억 7천만 원으로 살짝 반등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 반등하면서 10억 선을 넘었고 평균가는 11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아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반등이 제가 여러분께 그토록 주장했던 데드캣 바운스가 맞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부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카드는 웬만한 것은 다 썼죠. 이제 다른 더 큰 카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PF가 위험해지니까 공급을 살려보겠다고 부동산 PF를 좀 풀어주려고 애를 썼는데 증권사는요, 부동산 PF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그들은 성과급을 주고 자기들끼리 좋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쪽은 부동산 PF가 안 돼서 부도가 나기 직전인데 한쪽에서는 성과급을 치릅니다. 정부는 어려워진 부동산 공급 시장에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데 정작 증권사는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자기들끼리 아주 신났습니다. 자, 이것을 단순하게 우리가 모럴 해저드다라고 해서 이들을 나무랄 게 아니라 부동산 PF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걸 빨리 인지해야 됩니다. 자, 아파트 가격의 하락 이야기로 계속 이어가겠는데요. 방향이 하락으로 완전히 틀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락으로 방향을 튼 게 아니다 라고 할 근거도 전혀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정말 하락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한다, 평균 매매가가 10억 원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요, 당초 예상과는 달리 대출금리가 안 떨어지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막지 못했던 부동산 가격 폭등을 딱 한 사람이 해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이죠. 그리고 한국의 물가가 아닌 미국의 물가가 결국 한국의 부동산 버블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6차례 연속 9개월 연속 3.5%로 동결을 했는데요. 은행권 주담대 대출 금리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천정을 뚫었죠. 16년 만에 5%를 넘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채권 금리가 오르면서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자금 조달 부담이 더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것은 미국 자신도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중은행 변동금리, 주담대 최고금리가 올해 1월 달에는 8%를 뚫었다가 다시 올해 5월쯤에는 5%까지 내려왔죠. 그런데 6월부터는 반등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어느새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재진입을 했고 곧 8%를 다시 뚫을 것이다 라고 금융권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집값이 반등하고 또 올랐던 것은 조만간 금리가 내려갈 것이다, 이것을 예상하고 집을 구매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이었죠. 대출 이자가 내리기는커녕 오히려 추가 인상이 예상되자 이걸 영끌로 집을 사신 분들 정말 패닉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집값 하락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난번 22년 하락과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라고 반문하실 텐데요. 22년에는 금리가 오른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집값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경기도 불황입니다. 경기 침체 염려로 인해서 지갑을 닫고 있고 소비가 돌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려면 다소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좀 더 길고 깊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죽하면 미국 금리도 higher for longer라고
길고 높게 갈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분양시장도 이제 몇 개월 전보다는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분양도 다시 더 늘어날 것이고요. 또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강남의 소형 빌딩들이 그동안 가격이 안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매로 물건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낙찰되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유찰은 기본입니다. 왜 한두 차례 유찰이 기본이냐면 감정평가 가격 자체가 고평가이기 때문이죠. 이게 가격이 미쳐 있을 때의 가격보다는 좀 싸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이 정말 적정가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적정가를 따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인근 동네 건물이 얼마에 팔렸다. 그래서 이 가격이 얼마다. 이건 적정가라고 볼 수 없죠.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수익률을 따져보면 이 건물이 적정가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지금 가계대출을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반대로 주담대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은행권에 대출 받으러 가보셨나요? 신용대출은 거의 막혀 있습니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이유는 생계형 대출 때문이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내서 빚을 막는데 이 빚은 또 어떻게 막습니까? 나라에서 구제를 계속 해줍니까? 또 나라는 그럼 그 돈이 또 어디서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사실은 집값 하락이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5년 전에 5억짜리 아파트가 15억으로 뛰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5년 전보다 여러분의 소득이 3배가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지금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나마 대출이 없는 가구는 버틸 수 있겠지만 대출이 많으면 정말 버티기 어렵습니다.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시는 50세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간신히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다. 32평 아파트 한 채가 10억, 20억. 이게 말이 되느냐? 20, 30대 보통 직장 다니는 젊은이들이 월급 300만 원 전후 받아서 쓸 거 다 쓰고 입을 거 다 입고 한 달에 100만 원 저축하면 정말 잘하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몇 년 걸리냐? 따져보겠습니다. 100만 원씩 1년 저축하면 1200만 원 저축할 수 있죠. 10년이면 1억 2천 저축합니다. 100년 저축해야 12억 저축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 자, 이거 완전히 돌아버린 부동산이다. 제발 바람 좀 잡지 말아라. 이렇게 되니까 다들 포기하고 코인 거래 사이트나 보고 앉아있고 주식시장에 기웃거리고 영끌을 해서 빚더미라도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에 올인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게 없다라고 봅니다.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집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집값은 지금보다 평균적으로 반토막 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분이 자기 집이 없어서 부동산 반토막 나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물론 21년 최고가의 대출 많이 받아서 사신 분들은 집값이 반토막 나면 자기 원금 다 까먹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위험한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매한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집값 30%만 하락해도 위험해지는 가게가 한둘이 아니죠. 돈이 많아서 아파트를 그냥 덜컥 사신 분들은 집값이 하락해도 버티겠지만 정말 집값이 많이 하락하면 집 있는 중산층은 거의 몰락합니다. 자, 오늘 영상의 키포인트는요, 이제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제 예측입니다. 지난번 21년 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위치에 와 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울이고 강남이고 간에요, 영끌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서울은 안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 이번 하락에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리스크 관리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설정, 알림 설정 해주시고 우리 같이 이 고비가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